안녕하세요. 사연 라이브 방송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살 택시 운전을 하며 올해로 80된 홀어머니 모시고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형 하나 남동생 하나 있는 둘째였는데 다른 형제들 다 가정 꾸리고 제짝 만나 토끼 같은 자식들 낳고 알콩달콩 살고 있을 때 저는 이상하게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제 인연이 닿질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스스로 볼 때는 택시 운전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꽤 있었고 그럭저럭 생김새도 괜찮다 여겨도 현실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는 저를 싫다 했고 막상 제가 싫은 여자는 저를 좋다고 하니 이런 악순환이 흐르면서 저는 나이만 먹어 결국 혼기를 놓치게 되었어요. 제 어머니는 저더러 눈도 좀 낮추고 맘 착한 여자 만나 아무나 결혼하라 했지만 어디 사람 맘이 그런가요? 심지어 어머니께서는 제게 애원하며 재혼 삼혼 외국인까지 닥치는 대로도 제게 선을 보여주셨지만 결실이 이루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동료 기사 친구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저 세상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우연찮게 두어 번 정도 친구 아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괄괄한 성격의 친구와는 달리 워낙 심성이 여리고 소심했던 걸로 기억해요. 비극적인 소식에 동료들은 문상객으로 아들이 안치되어 있다는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고 그곳에서 슬퍼하고 있는 친구 부부를 보았습니다. 친구는 동료들이 찾아온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눈물까지 훔치고는 어서 앉으라 안내해 주더군요. 저는 조의금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빈 후 잠시 볼 일이 급해져 화장실을 급히 다녀오겠다 했습니다. 그때 화장실 앞에서 여느 여인이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급히 나오더군요. 많이 울었던지 눈이 빨갛게 부은 상태로 장례식장 안으로 가는 여자. 그때 무슨 생각이었던지 순간 그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무슨 운명의 장난마냥 저도 모르게 화장실 가는 것도 잊은 채 그 여자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앞에 나와 그 여자를 매섭게 쏘아보더군요. 뭔 놈의 화장실을 그렇게 줄기차게 쏘다니냐? 지서방 잡아먹고 시부모 속 새까맣게 태우니 속이 후련하냐? 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상복 입은 여자는 상 치르고 있는 아들의 안사람 되는 그러니까 친구의 며느리 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아무리 직설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친구라 아들 잃어 속상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들이 신호위반해서 교통사고로 운 나쁘게 저 세상 갔다는데 며느리가 대체 뭔 죄랍니까? 잘못했다고 죄인처럼 고개를 수그리던 며느리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새 자꾸만 제 눈이 며느리를 쫓고 있더군요. 제 스스로가 미쳤나 보다 했죠. 살면서 눈에 들어오는 여자 몇 없었는데 하필 친구 아들의 미망인이 절 사로잡다니요. 저는 감정을 애써 부정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다시 평범하게 근무하게 된 친구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일에 열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농담도 하고 기운차게 행동하는 게 아무래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으려고 더 그러는 것 같았어요. 전 자식이 없었지만 어쩐지 피부치 잃은 마음은 그 소중한 사람을 잃는 마음은 알 것 같아 저는 음료수를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친구는 고맙다며 음료수를 꿀꺽꿀꺽 들이키며 아따 시원하다. 고마워. 아들 녀석은 제 운명이 그것밖에 안 돼서 간 놈 어쩌겠소. 생각하면 마음만 아프지. 이게 다 세 사람을 잘 들여야 하는 법이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에 불운을 몰고 왔으니 결혼한다 했을 때 아직도 못 말린 게 내 천추의 한이야. 하며 감정이 올라왔는지 분을 토해서 얘기하는데 알다시피 아들하고 며느리하고는 작년쯤 결혼을 했는데 부모한테 버림받고 조모하고만 살아 애가 어두침침하고 우울한 게 썩 맘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다길래 원체 궁합이며 사주를 잘 믿는 부인이 몰래 용하다는 곳에 가 둘이 궁합을 보았는데 세상에 악연도 그런 악연이 없었다 했다네요.
아들은 약한 반면 며느리는 기가 세서 아들 하는 길을 다 막을 것이요. 후에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까지 얘기했다는데 요즘 세상에 뭘 그런 말을 믿냐고 마누라를 야단치며 결혼시켰건만. 그런데 정말로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사기를 당해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거기다 난임이라 애도 잘 안 들어서 멀쩡하게 잘 다니던 아들 직장이 망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 아들마저 비명행사에서 저 세상으로 가버렸으니 보기 싫어 당장에 나가라 했는데도 갈 곳이 없어 붙어 있다 하니 아주 미치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친구와 한잔을 하고는 집에다 데려다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와 시아버지를 부축하는데 고주망태가 된 친구 녀석은 그 와중에도 재수 없다며 며느리를 뿌리치고는 저만을 의지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데려다주며 누핀이 부인되는 사람이 저희 바깥 양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에 딱히 드릴 건 없고 마침 저 애가 지 맘대로 반찬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라도 좀 챙겨가실래요? 저희는 그 애가 만든 건 안 먹거든요. 라고 가시돋친 듯 말하니 제 딴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서글퍼 보이는 며느리의 인사를 받으며 덕분에 반찬 선물을 가지고 간 저는 그 다음날 아침으로 어머니와 꽤 괜찮은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디서 가져온 반찬이냐며 너무 솜씨가 좋다고 하는데 이런 요리 솜씨 좋은 여자 둘째 며느리로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며 언제까지 환갑 앞둔 아들내미 식사나 차려야겠냐고 하시는데 네, 전 어머니께 늘 죄인인 아들이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고 택시 영업을 하는데 길 가다가 우연히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뭘 잔뜩 이고 가는데 친구 부인이 다른 아들과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구박할 땐 언제고 가게 일은 써먹고 있었나 봅니다. 얼굴 한번 봤다고 그새 반가운 마음도 들고 고맙다는 인사도 할 겸 택시를 세웠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타세요. 제가 가는 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하니 괜찮다고 하는 며느리였지만 제가 여러 번 권유하니 마지못해 제 차에 오르며 짐을 실었습니다. 오늘따라 배달차가 고장나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걸어서 배달을 가는 길이라 더군요. 그래도 이 무거운 떡을 어떻게 이고 지고 가냐는 말에 며느리는 멋쩍은 듯 아무 말 없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맛있었다며 어머니가 요리 솜씨 칭찬을 했다고 말해주니 참 좋아했습니다. 하며 말하기를 저희 남편도 제 요리 솜씨가 좋다고 칭찬을 하곤 했는데 불운한 제가 만들어서 맘 불편하시지 않다면 종종 놀러 오실 때 조금씩 반찬을 싸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빈말이라도 참 고맙고 좋더라고요. 배달하는 곳은 금세 도착했고 며느리가 차에서 내리자 아쉬운 마음이 가실 길이 없었습니다. 가는 뒷모습에 시선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미쳤나 보다. 정신 차려야지. 다 늙어서 저렇게 새파란 여자한테, 그것도 친구 며느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싶었지만 이상하게 그 여자한테 자꾸 마음이 가는 건 잡기 힘들었네요. 저는 이후로도 친구와 친하게 지내며 종종 집을 찾아 그 집 며느리를 보았고 언제나 며느리는 살가운 태도로 저를 시아버지 친구로서 맞이했어요. 그러나 그곳에 자주 들르며 며느리가 얼마나 시집에서 차가운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 부인이 뭔가 시키는 일을 잘못했는지 야단을 맞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구에 이어 부인까지 잘못된 일에서만 야단을 치면 될 것을 항상 끝에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을 잃었다. 보고 배워 잘한 게 없는 것이 부름만 몰고 다닌다. 하며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깝던지요. 만약 저 여자가 우리 어머니 며느리였다면 저런 대접을 받고 살진 않았을 텐데 며느리도 엄연히 남의 집 귀한 딸이건만 저렇게 하대하는 게 좋은 꼴은 아니더이다. 마침내 며느리도 참지 못하고 정 그렇게 제가 미우시면 제가 나가 드릴게요. 그러면 되신 거죠? 저 비록 대학은 못 갔지만 고등학교까지 할머니께 가정교육 잘 받고 남들만큼 잘 자랐어요. 제발 절 키워주신 조부모님 욕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 저 세상 간 거 저도 어머님만큼이나 가슴 아파요. 이젠 제발 그만하세요. 하며 결국 억울한 맘에 집을 뛰쳐나갔는데 친구 부부 내외는 먹힌 놈이 성낸다며 끝까지 며느리를 잡지 않더군요. 하며 말하기를 독한 거. 차라리 이 집에서 나가버림 속 시원하겠네. 아주 우리도 지겹다 몹쓸 거. 라는데 집안이 불운해진 거랑 하필 며느리 시집올 시점이랑 우연찮게 맞물린 것뿐인데 대체 그깟 궁합이랑 사주 하나 때문에 죄 없는 며느리를 언제까지 저렇게 대할 건지 너무나 답답하고 화까지 나더라고요. 마음 쓰였던 저는 며느리를 뒤쫓아가 보니 전봇대에 기댄 후 하염없이 울고 있었는데 어찌나 처량하고 가슴이 아프던지요. 근데 며느리가 이상했습니다. 한참이나 울어 지쳤는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놀란 맘에 얼른 며느리를 업고 병원으로 데려갔고 얼추 검사를 해보니 빈혈에다 영양실조라는데 온갖 못된 것들을 다 달고 구박까지 받으며 어찌 저리 살았을까 하는 안쓰러운 맘에 보호자를 자처하며 입원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뭔가 검사 결과가 썩 개운치가 않았는지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하자 했는데 마치 며느리는 눈을 뜨고서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젓더군요. 전 괜찮아요. 검사할 돈도 없고요. 어차피 몸이 약해져서 그러니 식사 잘하면 금방 회복될 거예요. 지친 기색으로 말하면서 저를 붙들고 빨리 병원에서 나가고 싶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나간다 한들 맨몸으로 쫓겨난 그녀가 갈 곳이 있나요? 전 이참에 넌지시 얘기했네요. 혹시 갈 곳이 없으시다면 우리 집 오실래요? 저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우리 집 방 남는 거 있고 갈 곳 없으시다면 거처 잡으실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러도 돼요. 라고 하니 며느리의 어이없고 기막힌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하기사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죠. 시아버지 친구가 갈 곳 없다고 받아준다 하니 이상하기도 하고 좀 못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며느리의 반응. 정말 그렇게 신세져도 될까요? 보증금은 없지만 제가 어떻게든 일을 구해서 방세는 꼬박꼬박 내도록 할게요. 저는 아직 채 눈물이 마르지도 않은 며느리가 얘기를 하니 울컥 감정이 올라왔고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신세지고 싶지 않다는 말로 제 마음을 피해갔습니다. 그 날부터 며느리는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어머니께는 따로 친구 며느리라고 안 한 채 방 남는 거 월세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해하면서도 애써 묻진 않으시고 유심히 저와 그 여자를 보더군요. 어머니는 그 집 며느리한테 참 잘해주었습니다.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하고 며느리가 뭐든 도와준다 해도 물 한 방울 손에 못 묻히게 하며 손수 식사를 차려 해먹였습니다. 며느리가 밤 몇 수를 뜨다 울더라고요. 누군가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누군가가 손수 차려준 음식을 먹는 건 할머니와 살았을 때 빼곤 없었거든요. 감사해요. 라고 흐느끼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젊은 처자가 참 딱하네. 앞으로 우리가 잘 챙겨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있어요. 처음 볼 때부터 낯설지 않은 게 이상하게 난 그쪽한테 마음이 자꾸 가네요. 라며 잘 다독여 주었네요. 허나 며느리는 미안했는지 차마 그러질 못하고 장을 봐와 집안에 반찬이라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반찬을 먹은 제 어머니는 전에 가져왔던 반찬을 만든 주인을 알게 되었고 저희를 알게 모르게 밀어주며 제가 일찍 퇴근이라도 하는 날에는 본인이 할 일이 있다며 저와 며느리를 밖으로 내보냈네요. 어머님 덕분에 얼떨결에 같이 공원을 걷는다거나 둘이 장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저는 여자와 점점 더 마음을 나누며 정이 쌓여져 갔습니다. 서로 웃는 날들이 많아졌고 남들이 보기 좋은 분열하고 오지랖 넓은 얘기를 할 때면 여자는 저희 친구예요 라고 얘기를 하며 넌지시 제 팔짱을 끼기도 했답니다. 설레기도 하고 가슴 떨리기도 하고
20여 년 넘게 차이는 그녀를 욕심내는 제가 도둑놈이었지만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기가 어렵더라고요. 허나 전 용기가 없어 이런 좋은 관계마저 깨어질까봐 끝까지 그녀에게 먼저 손을 내밀진 못했어요. 근데 그때쯤 며느리는 가끔 복통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죄송한데 가방 안에 약이 있어요. 약 좀 주시겠어요? 라며 어디가 아픈지 자꾸 약을 먹었어요. 계속 소화가 안 된다며 배가 아프다는 며느리에게 병원에 가자 했지만 늘 이렇다고 소화제 먹으면 괜찮다고 했던 며느리. 복통으로 인해 식사를 못하게 되는 순간이 많아지자 그녀는 날로 야위어갔고 고통을 감내하며 어떻게 해서든 그 약을 먹고 안정을 취했습니다. 저는 불현듯 소화제라고 먹는 약을 몰래 빼와 아는 약국에 가서 그 약에 대해 물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건 항암제였어요. 늘상 그녀가 소화제라고 둘러대며 먹었던 그 약은 바로 항암제였던 겁니다. 세상에 맙소사 항암제를 먹고 있었다니. 자신의 병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모두 다 거부했던 며느리. 자신의 병이 행여나 들킬세라 저와는 절대로 병원을 가지 않았던 거고요. 며느리의 기구하고 험한 팔자에 서글픔이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놈의 시부모가 며느리가 어떻게 제 집에 있는 건 알아냈는지 집 앞에서 한참 소동이 일어났는데 평소 보던 성격 좋은 친구네 부부의 모습 대신 독하고 악에 바친 상태로 쌍으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괴롭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곁에서 아무리 말린다 한들 80세 넘은 노인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멀리서 달려와 악착같이 붙어있는 억센 손길을 힘겹게 떼네요. 그만 좀 하라고 했고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 후들겨 패고는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주 천하의 못된 것들. 어디 빌부터 사나 싶었더니 우리 아들 간지 얼마나 됐다고 다 늙은 노인네를. 그것도 어떻게 내 친구하고 붙어서 같이 살 수가 있냐? 너도 마찬가지야, 이놈아. 너 내 아들 며느리인 줄 뻔히 알면서 감히 내 며느리와 같이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우라질놈 같으니 나 너희들 가만 안 놔도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부인은 분이 안 풀렸는지 한맺힌 상태로 또 다시 며느리의 옷을 찢고 바닥에 눕혀 그녀를 아프게 하는데 저는 참다 못해 온힘을 밀치고 친구를 밀친 후 부인을 며느리에게서 떼내어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몸으로 가로막고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네요. 그만해. 이 여자. 아파. 암이라더라. 니들이 얼마나 아들 문제로 이 여자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으면 오죽하니 많이 맺혔으면 이 여자가 그 몹쓸 병에 걸려 힘들어 했겠어?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건데? 내 며느리 아니라고. 갈데없는 사람을 곁에 두고두고 괴롭히더니 막상 집을 나가니까 쫓아와서 못 살게 구는 건 대체 무슨 신본데? 사람이 대체 어떻게 그래? 죽은 네 아들은 불쌍하지만 이미 갔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하잖아. 언제까지 아들 먼저 간 걸 이 여자 탓으로 돌릴 거냐고. 라고 절규했고 그 여자는 끄끄거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부부는 며느리가 암이라는 것에 잠시 벙치더군요. 뭐 하나라도 느끼는 게 있기를 바라며 이 여자 살리려고 애썼는데 제발 친구가 더 이상 죄 없는 사람한테 못할 짓 하지 않길 바라며 죄 짓지 않길 바라며 얘기를 한 건데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나 봅니다. 잘 됐네. 우리 아들 곁으로 가면 차라리 낫지. 우리 아들 홀려서 괴롭게 했는데 너 혼자서 행복하면 양심 없는 행동하냐. 우리 아들은 차디찬 땅속에 있는데 너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는 건 공평치 않지 않냐고. 라며 매몰차게 구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때마침 주민이 부른 경찰차가 왔고 사건은 일단락되어 그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옳거니 하며 저희를 가리키고는 파렴치한 작자들이라며 제가 며느리고 제가 친구인데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다.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관계가 아니질 않냐. 억울한 듯 자초지종을 털어놓으며 얘기를 하는데 경찰은 얘기를 듣다 난감한 얼굴로 물론 나이 차이가 좀 그렇긴 한데
도덕적으로도 솔직히 며느님 이제 혼자 되셨고 어르신 친구분이면 두 분이서 이루어져도 큰 문제는 없지 않아요. 이러시는 두 분이 제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분들 같습니다만. 라고 하니 시부모 기막혀 하면서 막상 아무 말은 못했으나 그래도 억울했는지 제게는 이제 와서 남의 며느리 훔쳐간 놈이라고 운운하고선 제게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성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려 했지만 다시 거부하더라고요. 그래도 갖은 설득으로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부디 그녀가 세상에 남아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요. 그녀는 난소암 3기였습니다. 생존 확률은 50% 정도로 반반 상황이었지만 꼭 그녀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와 남녀로서 잘 되든 안 되든 문제를 떠나서 어쩐지 그녀를 살려야 할 만한 이유가 제게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부터 제게 주어진 과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그녀를 지켰네요. 가족도 아무도 없는 30대 중반의 그 여자를 위해서 저도 어머니도 그녀를 품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나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호도 해보고 위로도 해줘보고 저희 진심에 그녀도 마음이 움직였는지 어느 날 가만히 창문 안 먼발치를 보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평생 재수없고 불운하다는 소리만 달고 살아. 남편이 가버린 후 단 한순간도 생에 미련이 없었는데 지금은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니 부끄럽게도 자꾸만 살고 싶어서 자꾸만 이 세상을 보고 싶어져. 그래서 전 남편에게 더 미안해요. 이런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그땐 아저씨와 어머님 모시면서 남은 일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라며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며 그녀에게 눈시울을 붉히고 제발 살아달라고 한 번만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위해 삶을 선택해달라 말했죠. 저는 그녀의 빠른 회복을 위해 재산을 털어 그녀를 위한 치료비로 아낌없이 썼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암에 좋다는 음식 다 구해다 먹이고 치료하고 하루하루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일단 수술이 잘 되었다며 말씀해 주셨고 난소암이 재발이 많은 암이라고 주기적으로 검사받으며 지금처럼 좋은 식사와 운동을 권유했고 그 여자는 마침내 귀한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어머니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그 여자는 저희 가족과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때론 남자로서, 부모로서, 오빠로서 의지하며 살아갔고 저는 걸끄러웠던 그녀의 추억이 담긴 동네를 이사간 후 이러쿵저러쿵 뒷말이 듣기 싫어 그녀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등진 채 타 동네에서 자리를 잡아 어머니를 모시고 전처럼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직업이 택시 운전기사인지라 어디든 가도 부담이 없다는 게 최대 장점이겠죠. 그녀가 완전히 몸이 나아진 뒤에는 그녀는 제 청혼을 웃으면서 받아주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던 날 제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셨고 비록 아내의 몸으로 인해 기다렸던 자식은 보기 힘들 테지만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하루하루가 너무 기쁩니다. 그리 잘 살진 못해도 제 보물 같은 여자들인 어머니와 아내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